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 전화가 들어와 있습니다. 바로 받아볼게요. 네, 청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? 젠백스. 젠백스요? 네네. 예, 매수가와 비중 말씀해 주시죠. 27,750원에 10%입니다. 27,000원이요? 네. 아, 27,000원? 22,750원. 아, 22,750원이요? 네네. 자, 10% 비중 가지고 계시고요. 제가 매도 시스템을 예. 못 닦겠고, 지금에서 그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, 아니면은 이 종목을 갖다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지. 네. 예. 이 가져 있으면은, 네. 제가 뭐 손실 안 보고 나올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. 알겠습니다. 바로 얼마 전에 사실 잠깐 급등이 조금 있었다가 금세도 많이 빠졌어요. 자, 그래서 이 타이밍을 잘, 제대로 잡지 못해서 아쉬우실 것 같은데, 자, 젠백스 한번 진단해 드리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네. 예. 자, 김정수 전문가님, 젠백스 가지고 계신데 22,000원대에 지금 들어오셨고, 그러면 아마 지난해 한 가을 뭐 이전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, 지금 어느 수가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. 15,000원대 이 정도까지 왔거든요. 지금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되겠습니까? 추가 매수나 우리가 비중을 늘리려면 단가를 좀 낮추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. 추가 매수를 하려면 이 주식이 왜 사야 되느냐? 그러면은 사야 되는 이유가 좀 예상하기가 쉬워야 되지 않습니까? 뭐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좀 분명한 명분이 있다든지 눈에 보이는 것들. 그렇죠. 뭐 시설 투자를 해서 캐파가 늘어난다든지 그렇죠. 이런 걸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젠백스 같은 경우는 이 주식의 시세를 움직였던 거는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된 임상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움직였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번에 이제 승인을 좀 받고 이후에 진행되는 이 결과까지는 시간이 이제 남아 있잖아요. 이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. 너무 미지수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임상 실험이 좀 진행되는 이 스케줄이 원활하게 진행됐던 이런 이력들이 있다고 한다면 시장이 좀 유동장세가 좀 펼쳐지거나 그런다면 추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좀 잡아야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백지인 상태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격이 많이 빠져서 단가가 좀 낮게 사고 싶어서 사는 거거든요. 이건 감정이 앞서오는 거죠. 이런 거는 저는 잘못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돼요. 이 가격에 사더라도 내가 싸게 샀다라는 근거가 잡혀야 되는데 그러면 젠백스한테 제일 중요한 이 파이프라인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뭐 스케줄이 확 잡혀져 있고 진행되는 게 어느 정도 뭐 학술지에 게재를 좀 발표를 앞두고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잡혀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제 막 승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진행되기까지 스케줄이 시장의 불확실성과 같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뭐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 전혀 없다. 그래서 추가 매수한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 의견이고요.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이제 손절을 해서 교체를 할 것이냐, 이거는 저는 시기적으로 좀 많이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. 30% 넘게 지금 손실이시죠? 그렇죠. 만약에 진행을 했다고 한다면 미리 진행을 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이 주식을 잘 보면 1월 18일이 장중에 한 19% 정도 급등했던 적이 있습니다. 이게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 자리를 깼잖아요. 그러면은 호재가 발생이 됐었을 때 자리를 깬 거니까 저 호재는 뭐 쉽게 말해가지고 좀 재료 노출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. 만약에 이 호재를 가지고서 좀 땡기는 어떤 랠리를 만들기 위한 호재였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급락이 나왔다라는 거는 뭐 시장 때문에 조정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뭐 ABL 바이오 같은 이런 주식하고 차별이 나와야 된다. 그래서 요 호재가 오히려 당분간 이 주식에 대한 좀 매물대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좀 끼칠 거로 좀 보고 있고요. 그러면은 우리가 스케줄은 알 수는 없으니까 이 기업에 대한 스케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준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뭘까요? 수급을 가볍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. 즉 뭐냐면 이 젠백스를 제가 추가 매수 의견을 좀 드리기가 조심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맨 아래 나오는 게 뭐냐면은 신용 잔고입니다. 신용 잔고. 신용 잔고라는 거는 내 돈이 아니라 이제 남의 돈을 가지고서 주식을 사고 있는 거죠. 근데 보면 신용 잔고가 꾸준히 좀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. 그러네요.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최근에 호재 나오면서
신용장고가 급증했잖아요. 확 늘었어요. 네. 그죠? 그러니까 신용장고가 급증을 했는데 저 때는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온 거니까 이거는 예. 이제 고점에서 한 40% 50% 물리신 분들이 호재 나오니까 네. 남의 돈으로 주식을 물탄 거예요. 아하. 그러니까 이제 내 돈으로 물타면은 뭐 견딜 수는 있잖아요. 그렇죠. 반대면에 나갈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마이너스 한 50% 된 게 보기 싫으니까 좀 증권사 이용을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물타기를 한 거죠.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기기가 좀 어렵습니다. 이거 되게 굉장히 쫓기는 자금이 된 거잖아요. 그렇죠. 쫓기고 그다음에 시장이 좀 유동장세가 뭐 많이 있는 구간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효율적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굉장히 저는 지양해야 되는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. 지금 구간에 만약에 10%는 일단 매도 시기는 놓쳤으니까 정투자를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추고 싶으시면 적어도 저 신용장고가 확 꺾이는 시점? 네. 그러면 수급은 좀 가벼워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신용으로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가서 이제 증시에서 퇴출당하는 겁니다. 네. 그럼 그런 사람들은 다시 주식시장에 들어오기 힘들거든요. 1억을 가지고서 신용을 1억을 땡겼는데 요 1억을 가지고 있는 게 반대 매매가 나온다는 얘기는 140% 증거금을 유지를 못했다는 얘기니까 예. 그렇게 되면 보통 남아있는 돈이 한 2천만 원, 1,000만 원밖에 안 남아요. 반대 매매 당하게 되면. 그럼 그런 사람들은 다시 이런 거 못 사죠. 네. 그러니까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시면 신용이 대규모로 청산이 돼서 수급이 좀 가벼워지는 시점에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. 지금은 차라리 좀 기다리시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시청자님, 일단 주가가 좀 많이 최근에 흔들렸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 손실이 좀 커지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하고 계신데요. 그 타이밍이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점 말씀해 주셨네요. 일단은 저 신용장고가 한 번에 좀 많이 어느 정도 청산되는 그 시기를 좀 기다리셨다가 그때 타이밍을 잡고 추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답변 되셨나요? 네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켜보시다가 또 궁금하시면 한 번 더 연락 주세요. 네. 네. 자,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이었습니다. 젠백스 살펴드렸고요.